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제 시사교양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어 아마 누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듣고 나서 뭔가 어 생각해 볼 만한 어떤 남기를 바라면서 어 이거는 좀 제가 시간차를 두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5일에 찍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음 쉽지 않은 관계죠. 그리고 각 진영에 따라서 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본에 이제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지층은 이제 그게 잘 돼서 지지가 올라가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지가 떨어지고 뭐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사 교양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부유층으로서의 입장에서 어 요 어떻게 뭐 '대안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때 당시부터 이제 해 오다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브이로그성으로 막 3 개나 지금 찍었는데 새벽부터 해 가지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사 교양, 이런 교육 교양 이런 거를 찍기에는 제가 지금 도서관을 못 간 지가 오래돼서, 자, 어디부터 얘기를 할까요? 한일 협정부터 얘기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4, 65 년부터. 그럼 얼마 지났지 지금? 23 년이니까는 어 거의 60년 가까이 지났네요. 그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처음 어쨌든 일본이랑 다시 이 단교 상태에서 이제 삼김의 한 분이셨던 김종필 김종필이 김종필 전 총재가 이제 그 일본에 가서, 그때는 이제 어 총재가 아니었지만은 가서 이제 오이라랑 회담을 하고, 그리고 어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은 돈을 이제 좀 끌어왔죠. 우리나라 때 60 년대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돈을 끌어왔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최근 외교를 양쪽 다 그 좋아할 만한 그런
표현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윤통 기시다의 뭐 식사 외교까지 한 60년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이제 저는 60년대 64, 65년도에 안 태어났었기 때문에 아직 그때는 잘 모르죠. 그때 그 생생한 건 모르죠. 다만 이제 MB가 그 다른 그 전과에 대해서는 늘 별 얘기가 없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늘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내가 그 학생 운동의 그 주도자였다. 그때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굴욕적 그 대일 외교라고, 이제 민족적 민주주의가 이제 죽었다 이거죠. 그때 그 시위를 했던 분이 중에 이제 MB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굳이 좀 얘기를 하는 편이셨죠. MB가 중간에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얘기가 많죠. 그렇게 돼서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는 박통한테 막 그 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현대 쪽으로 들어가고 뭐 중간에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대통령까지 이제 됐죠.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갔다가 또 나오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64년 5년 요때 그걸 이제 하려고 하니까는, 그때 실제 성과라고 하면은 이제 6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자본이 필요했어요. 그거를 한 거고, 그러나 왜 대학생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냐면은, 그렇게 퉁치고 끝나버리면은 매듭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매듭이. 식민 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매듭, 그리고 그렇게 매듭이 지어지면서 이제 국교가 정상적으로 이제 그 되기를 바랬던, 이제 근데 이제 60년이 지났죠. 60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담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과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우리나라와의 그 외교에 있어서도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일본이랑 어쨌든 그 공생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반대쪽에서는 이제 그 엇각을 세우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공생을 하긴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로서는 좀 제대로 바로잡히, 우리는 그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독일이 그러했던 것 같은, 독일은 엄청 심하게, 독일은 보세요. 독일이나 그 일본이나 이제 동양과 서양에서 이제 2차 대전, 1, 2차 대전 뭐 둘 다지만은 전범국이죠. 그 선발 그 제국주의에 도전을 했다가 졌으니까 전범국이죠. 독일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선발 제국주의 나라라서 엄청 깨지고, 오히려 미국이 조금 살살해. 미국은
이제 1, 2차 대전을 통해서 급부상하는데 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역학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늘 그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독일도 그렇고, 독일의 너무 막대한 이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까준 게 미국이고, 일본도 여러 가지로 다 뒷배를 봐준 게 미국이죠. 왜냐하면은 독일과 일본이 이 그 중간에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있죠. 뭐 이제 그 부등호의 관계는 이제 중국 현대로 오면서 이제 중국 때문에 이제 한미일 공조 이게 아주 또 강조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그 보면은 우리가 신문을 그렇게 많이들 안 보시죠, 요즘에는?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도서관 갈 때는 그래도 신문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도서관에 이제 신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신문 잘 안 보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TV로 정보를 많이 얻고, 또 이제 그 아래쪽으로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죠. 근데 이제 TV랑 인터넷이랑 뭐 이를테면은 공중파라든지 아니면은 지면으로 나오는 그런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같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TV로도 볼 수 있잖아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TV로 볼 필요는 없죠. 그냥 들으면 되는 거니까. TV로 이 화면이 막 인치 엄청난 거에 나오면은 깜짝 놀라겠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그래서 정보를 이제 얻는 게 굉장히 달라져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 예전 그 신문 시대에 저는 이제 꼭 하루에 신문 2개를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어떤 류의 신문 하나, 어떤 류의 신문 하나. 그래서 이제 서로 좀 비교를 해보려고. 고등학교 때 장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꼭 양쪽을 꼭 같이 봤어요. 근데 그 시기는 이제 한참 지난 지 오래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체가 변화가 됐고, 어떻게 보면 다양화돼서 유튜브 같은 것도 듣고 하는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구조예요. 정보량도 더 많아지고, 이 같은 대일 관계에 대한 것도 다양한 그 인터넷 뉴스에서부터 해서 공중파 뭐 또 이 신문도 아직도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만 계속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통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드디어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제대로 잡힌 거다, 이런 그 평가에 자꾸 마음이 가고, 그게 이제 더 굳어지고, 반대쪽에서는 이건 그 외교의
아주 최악의 그 외교다 이렇게 하고, 왜냐면은 근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어 주거든. 요즘에는 어쨌든 이렇게 종이로 된 걸 읽지 않고 이렇게 듣는 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요 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 익숙해지니까 저도 종이 신문을 이제 잘 안 보니까 이걸로 읽기는 읽는데, 인쇄 매체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고. 인쇄 매체만큼 인쇄 매체랑 여기에도 다 글로 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느낌이 일단 많이 다르고 내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종이 매체처럼 멈췄다가 생각하고 읽고 그렇게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한 분들은 이걸로도 그 아주 양질의 정보를 잘 획득하실 텐데. 자, 그래서 이거는 진영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시원한 것들은 굳이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많이 딱 바로 타이밍에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 될 거고,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된 거냐 잘 못 된 거냐 요거를 평가하기 전에 한번 지금 되게 닥쳐 있는 그 시사,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일본과의 관계가.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보자. 평가를 잠깐 유보하고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거는 잠깐 유보를 하고 보자. 일단 김종필 총재가 이 삼김 보면은 뭐 하나씩 잘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릴 때의 그 분들이라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정치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정도의 어떤 아우라?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삼김은 시대가 그랬고, 그땐 다들 보스잖아요, 사실. 근데, 그리고 잘하는 것들도 좀 있고. 근데, 김종필 형제는 이제 능력이 또 뛰어난 분인데, 왜 이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그 이유에서 이제 그렇게, 60년대 우리나라가, 경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큰 거죠. 그때 이제 막 커서 70년대 돼가지고 좀 자리가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일본과의 관계,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일본과의 관계, 이것들은 이제 계속 뭐 나름대로 이어져 오고, 또 일본 측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뭐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일본의 또 지식인들 중에서는 일본에는 극우도 많지만 또 이제 다양한 일본이 제국주의 할 때도 일본 안에는 다양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기타 등등 많이 있었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 일본하고 이렇게 엮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옆인데다가 미국 때문이죠, 미국. 미국이 지금 이 3자 그 동맹, 아니 그 뭐 어떤 이 3 자의 그 국방, 외교, 산업, 뭐 또 뭐 정치에서 3 자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그거는 이제 사실 다 미국 때문이죠, 미국. 미국은 어떻게든 예 독일은 그래도 옆에 있던 나라들이 독일보다 더 먼저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이고 센 나라들이기 때문에 독일이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전범국이 될 때마다 그냥 막 확 그냥 해 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피식민지, 그러니까 지배를 당했던 나라인데 뭐 지금은 뭐 이제 '아 일본을 우리는 못 따라잡을 줄 알았어. 너무 격차가 커서.' 근데 지금은 뭐 일본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유럽의 나라들도 뭐 영국이고 이탈리아고 뭐 옛날 같나요? 옛날 같은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미국은 역시 미국이긴 하지만 오히려 뭐 중국 같은 데가 이제 급성장을 하고 이제 그런 거지. 근데 일 일본은 이제 일찍이 제국주의 국가였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식민지가 된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식민지 반식민지가 된 나라들이잖아요. 독일은 후발, 그 동네에서 후발이었고 그러니깐 빡세게 당하고 지금까지 또 태도가 좀 다른 거지, 일본하고. 근데 일본은 그런 태도를 어 굳이 보일 그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고, 게다가 미국이 오히려 독일 쪽보다 훨씬 더 오키나와 같은 데를 아예 그냥 그 뭐 세계 최대의 그 항공모함처럼 그렇게 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지가 있잖아요, 미군. 근데 어 일찍 일본을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복권시켜 줬죠. 일찍 복권시키고 동맹을 맺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소련 때문이었긴 하죠. 소련이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뭐 나름대로 그 대공황 같은 경우도 조금 영향도 좀 덜 받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때는 뭐 하여튼 자본주의를 안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뭘 이렇게 했으니까 자본주의의 특징인 대공황 같은 거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는 이제 그게 그런 거지. 지금도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지네.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 미국이 미국이 원하는 그 국제 역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학 안에서 일본과의 관계도 자꾸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미일이 공조 체제를 이루고, 즉 중국 중심의 이제 거기와 늘 대를 이루고 이제 해야 되니까, 최근에 좀 흰머리 흰수염이 또 좀 더 다시 늘고 있나 보네. 원래 한 40 이때쯤에 확 아프면서 늘다가 8년 정도 동안 거의 비슷하다가 요즘에 또 좀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좀 느네요. 아직 50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막 백발의 수염과 이제 막 이렇게 머리도 이제 옆으로 사실 백발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를테면은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이, 제가 어렸을 때 비하면은 이제 굉장히 뭐 '옆에서 같이 살아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는 이 반일 정서가 아주 심했는데, 아주 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 워크맨 그거 막 불매해야 된다고 하는 막 그런 것도 막 있고 하긴 했죠. 뭐 잘 사는 애들은 다 그 소니가 최고였지, 소니가. 근데 그런 정서가 하나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일본이랑 잘 지내서 우리나라 이제 뭐 산업 발전, 이 뭐 실리를 이제 보고 해야 된다. 이제 김종필 총재가 했던 그런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일본과 어떤 정권이 어떤 외교를 할 때마다 양쪽에서 다 이제 반대쪽에, 그쪽 한쪽에서는 잘했다, 반대쪽에는 다 못했다.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왜 이 시사를 찍냐면은 저는 불충이에요. 이 전 정부에도 검수완박 같은 거 할 때 막 했어요. 시사 교양 수준에서. 이번 게 좀 아쉬움이 좀 커요. 커. 일단은 이게 잘했다고 하는 쪽에서는 이제 극우 중에서는 이제 또 뉴라이트 이런 쪽도 있고 해 가지고 일본 근대화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이제 그때 주적은 북이기 때문에, 원래 마음이 한번 변심하면은 더 무서워지는 거야. 주체 사상의 경도가 됐다가 이제 완전 반대로 이제 가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거 아주 나쁜 놈들이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과거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 거냐, 이제 이런 논리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지금 엄중한 상황에
국방, 외교, 뭐 경제적으로 다 엄중한 상황에 일본이랑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더 넓게 보면 이제 미국이랑 공조되는 거기까지 봐야겠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쪽 사람들이. 저도 이제 미국과는 어떻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미국과는 미국과 이렇게 발걸음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국제역 학상. 근데 발걸음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맞춰서 가느냐 이거는 이게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 생각도 한번 해보면 반대쪽에서는 야 어떻게 일본하고 우리한테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 한번 안 한 일본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위안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죠. 그분들은 이제 대체로 비슷한 연배겠네. 뉴라이트 이런 분들이랑. 그분들은 이제 386 분들이 이제 많이 그러는데 일본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이제 많은 일정 부분 이제 강하게 이제 젊은 시절 그분들을 지배했던 것은 미제국주의 이거 강하게 지배라고 하는 관념. 제가 국제역학에 대해서 며칠 전에 올린 게 있는데 옛날에 찍은 거 한 2년 전에. 근데 그거를 왜 올렸냐면은 미국의 미제국주의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랑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실제 식민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세상에 와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이렇게 할 수 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방 외교적으로도 저긴 하지만은 아예 들어가서 지배하고 이제 그런 식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것도 다 똑같은 제국주의 뭐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런 논리고, 그리고 이번에 외교 그것도 완전히 뭐 거의 외교 참사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이제 정보를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터넷 이런 거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어떤 팩트는 우리나라에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는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또 초계기, 또 독도까지도 언급이 이제 일본 언론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인 그런 실리 외교, 그리고 부유층, 그리고 양쪽이 이제 감정적으로 진영놀이, 상대를 이제 낙인 찍는 거,
토착 외구라든지 아니면 또 주사파 이렇게 낙인 찍는 건지 실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 그렇게 하면서 어 좀 너무 뻥튀기가 많아요. 지금 이 일본과의 그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미국 쪽이랑 공조 관계를 하면서도 또 되게 막 여러 가지 산업 분야라든지 막 이런 거 다 얽혀 있잖아요. 얽혀 있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굉장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제 그때 우리가 뭐 외교나 산업 정책만 잘 쓰면은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 자체가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안에서 웅성웅성 다양한 소리 좌우 하여튼 보수 진보 웅성웅성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없는 사회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회고. 근데 이제 별 영향가 없는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죠. 뭐냐? 지금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던 일본 측 언론에서는 나오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 막 예민한 문제들을 일제시대의 그런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지금의 정세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돼요. 잘. 거기에다가 초계기나 독도 이런 문제는 이건 진짜 일본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런 얘기가 그 안에서 오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오갔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일단 보수 쪽에서 이제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과거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 일본 그거 다 거짓이거나 왜곡이거나 이렇다라고 하는 그거 플러스 과거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일본과 미국과 이렇게 같이 해야 북한의 우리의 주적인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거를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전에 초계기 문제 그리고 독도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정권마다 다른 잣대 가지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보 정권일 때나 보수 정권일 때나 같아야 되고 또 진보 내에서도 대통령이 바뀌었거나 보수 내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이랬을 때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독도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침묵을 했다면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MB 그 64년 65년도에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MB가 독도에 갔었죠. 막판에. 그건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윤통이랑 반대 행동을 했네. 윤통은 어쨌든 독도 얘기는 나온 거는 같은데 그에 대해서 독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발로 탁 내 땅이다 밟는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뭐 어떤 제스처 같은 것도 안 하지 않았을까. 나온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추론해 보자면. 그럼 양쪽은 같은 보수지만 다른 행동을 했네, 그죠?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만약에 이제 그 독도 어떤 관련해서라면은 둘 다 마음엔 안 들지만은 MB가 더 잘못한 거죠. MB 대통령은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가게. 그래서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거기에 그 관심이 가게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침묵한 것 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것도 좀 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이렇게 그 독도에 직접 발을 밟는 대통령이 하는 거는 이제 분쟁 지역으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본은 동서남북으로 다 분쟁 지역이 있잖아요. 그냥 중국도 다 분쟁 지역이고. 그런 이제 분쟁 지역은 이슈화되는 게 우리가 실효 재배를 하고 있을 때 이슈화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슈화되면은 이제 일본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려갈 확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신의 문제라든지, 정신대, 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사과는 몇 번 해야 되나. 보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사과를 해야 사과를 한 거야. 일본이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해주려고 해도 뭐, 늘 문제가 되고, 안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 안에서도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일단 그 피해자분들 중심에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그러면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낙인 찍히지 않는지, 또 통계는 정확한지, 왜 일본 혹은 그 한쪽에서 토착 외구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통계도 엉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위안부나 징용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통계가 엉망이고 왜곡이 되면은 없었다고 잡아떼 버리면은 어떡해. 근데 거기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뭐 독도까지 팔아넘기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한쪽은 진짜 잘했다. 깔끔하게 과거 문제는 정리를 했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막 그 시도들이 있고 했지만은 다 이게 제대로 안 됐는데 이번에 딱 정리가 됐네. 정리가 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양쪽 다
크게 뻥튀기가 좀 있어요. 진보 쪽에서도 통계는 완전 크로스 돼 가지고 빼박인 거를 들이밀어야 그래야 거기에 아 합당하게 그쪽에서도 뭐 발뺌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특히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지를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계가 크로스 체크 된 것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보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깡패가 옛날식 깡패가 아니란 말이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래서 미국 쪽 질서 그쪽을 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방 우리나라는 바로 버틸 수가 없는 구조, 이 애초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세워진 이 구조가 이 바깥쪽과의 관계에 의존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크게는 그쪽에 써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도 무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웅성임들은 우리나라 자체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지만 다양한 웅성임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양쪽 다 말은 돼야 돼요. 통계가 크로스 체크 정확하게 잘 돼서 해야 되고, 그리고 보수라고 하면은 한미일 공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에도 또 간과하면 안 되는 이 대중무역, 뭐 그것도 파는 뭐 사실 다 미국이 짜지만 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던, 일본에게 받아내지 못한 어떤 이 진실에 대한 것들. 예. 좀 이따 먹게요. 예.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일본이랑 미국이랑 우리가 같이 묶이잖아요. 같이 묶인다고 해도 독도 같은 거는 최소한 독도에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참 생각 없는 짓이고, 독도 문제 이런 언급은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독도 문제 언급을 했으면은 대응을 해야죠. 그냥 무대응하고 시료지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긴 한데, 그래서 막 너무 오바해서 막 독도를 방문해 가지고 막 태극기를 흔들고 막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우리 뭐 독도새우 같은 거 이렇게 외국 대통령들 오면은 막 주면은 일본에서 문제 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도까지 아니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딱 잘라줘야지. 그거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독재자는 다 싫어해요. 싫어하고 그중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뿐이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외교론자 이렇게 배웠었던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이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는 해도,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 국제적인 협정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방공포로 석방해 버리고, 그리고 막 더 막 밀고 올라가려고 하고 막 했죠.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다 이 국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계산들은 다 깔린 상태에서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독도는 이승만 대통령이 시료 지배를 시작한 거거든요. 6.25에서부터 해서 뭐 어쨌든 외교적으로 할 때 나름대로 이 돌아가는 그런 감각이나 이런 거, 그런 감각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국제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탁 치고 나가고 이렇게 억지 부려도 된다. 그리고 요 틈에 독도는 이렇게 하자 해서 독도가 이제 그때부터 시지부지배를 한 건데,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독도 문제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말로 이게 나왔으면 말로 대응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안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 중심의 질서에 보조를 맞춰서 가야 돼요. 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다양한 나라들 그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이쪽에다가 할 말도 있고 저쪽에다 할 말도 있고 생기는 거야. 일본이랑 관계는 우리가 피식민지였잖아요. 당한 게 있는데 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바로 잡을 것이냐. 이거는 386 형님들처럼, 형님 누님들처럼 그렇게 가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크로스 체크 안 되는 것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도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완전히 일본 쪽 거기에 끌려가는 것도 어디까지 뭐 자존심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피해자인데. 위안부 문제도 이제 땡이고, 후쿠시마 그것도 오고, 독도에까지 들먹일 수 있게 기시다는 그래서 인기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크로스 체크된 걸로 일본이랑 무슨 게임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실, 그 진실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어필해야죠. 그거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업적 몇 개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수해서
우리나라는 보수랑 진보랑 다른 나라 보수 진보 이 개념이랑 완전 달라요. 어느 나라 진보가 민족주의 의식이 막 그렇게 강하고 어느 나라 보수가 다른 강대국이랑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저기를 해주고 오히려 반대지. 그래서 제가 이제 대일 관계 이제 하는 최근에 그거 보면서 이제 교양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한 60년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할 때 결국 실리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어필하고 그 관계를 제대로 정립을 하고 하려면은 우리 안에서 크로스 체크 확실히 된 거, 우리 안에서 상대 진영 공격하기 위한 논리들이 각각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크로스 체크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뉴라이트 얘기 들으면 뉴라이트 얘기가 맞고 이제 그쪽 정서이면 386 얘기 들으면 386 얘기가 맞고, 근데 양쪽 다 뻥튀기가 되게 심하고 그리고 자존감, 중심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안쪽에서 크로스체크 잘 된 거 가지고 바깥쪽에 일본 같은 데는 대응 되게 잘해야 돼. 일본이 우리 진짜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일본은 참 우리한테 어려운 존재고 힘든 존재였잖아요. 기시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얕게 그렇게 자기 사실 자기 기반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가지고 막 뜨고 있고 한데 우리도 최대한 이제 잘 판단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해서, 그리고 진보랑 보수는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합리적이고 각각 진영에 속한 사람들도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각각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사실 신뢰라기보단 재미있고 그게 게임이고 좀 왜곡되고 좀 사실관계에 뭐 근거 좀 없으면 어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은 일본한테 외교적으로 말리는 거야. 독도 얘기가 나오는데 왜 어필을 못해? 그리고 위안부가 됐건 징용이 됐건 우리가 말이 서려면은 안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된 거 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하다한 거 가지고요. 얘가 길어져 1시간을 냈네요. 오늘도 노동을 그래도 좀 이렇게 했네.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올릴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겠네. 이거는 이것도 많이 애매한 거라서. 하여튼 역사의 되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한 장면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시사에서 교양으로 다루는데 얘가 힘들어가지고 더 못하겠습니다.
아주 준비 잘해서 그쪽이랑은 늘 외교를 해야 된다.